나는 열쇠를 잃어버렸어. I lost my key. I have lost my key. I had lost my key.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, 이 말은 과거 시제, 현재 완료 시제, 과거 완료 시제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. 분명히 영어 단어는 다르게 사용이 됐지만 해석할 때는 똑같이 가능해요. 왜 이렇게 된 걸까요?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. 첫 번째는 과거 시제입니다. I lost my key 이 말인데요. 이 말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 키를 잃어버리고 현재는 그 열쇠를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열쇠를 찾았다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추가적으로 무언가 언급을 해줘야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. 간단하죠? 다음은 현재 완료입니다. I have lost my key 이 말인데요. 이 표현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 제가 키를 잃어버렸어요. 그런데 잃어버린 게 현재까지 계속 쭉 이어져서 현재에도 열쇠가 없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과거에 무언가 한 것이 현재 완료됐다 이런 의미로 현재 완료 시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. 과거 시제와 비교를 하면은 현재 열쇠가 없는 게 확실한 거죠. 그리고 현재 이후의 상황은 모르는 거예요. 추가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는 이상. 다음은 과거 완료입니다. 과거 완료는 과거 시점이 두 개라고 생각을 하세요. 이전 과거 시점에 제가 키를 잃어버렸어요. 그런데 그 잃어버린 키가 과거 시점까지 계속 이어져서 과거 시점에 열쇠가 없다 이런 의미예요. 아주 간단하죠. 현재 완료 시제를 한 단계 과거로 이동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중요한 건 과거 시점 이전부터 계속 열쇠가 없었다, 과거 시점까지 없었다 이렇게요. 지금까지는 아주 간단한 예문이었고, 여기서 조금만 더 복잡하게 만들면 I noticed that 이 말을 추가해 볼게요. 이 말을 넣으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, 앞의 예문에서는 키를 잃어버린 시점이 정확하지 않고 단순히 과거라고 나왔잖아요. 그런데 지금은 좀 더 정확해졌어요. I noticed, 즉 제가 알아차린 시점이 기준이 되고 그 시점에 내가 키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됐다라는 거죠. 그리고 현재까지 그 열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이런 상태예요. 만약에 열쇠를 찾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 추가적인 내용을 언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. 다음은 과거 완료에 I noticed that 이 말을 붙인 상황인데요. 이 말도 아주 간단해요. 이전에는 모호했던 과거 시점이 좀 더 구체적으로 변해서 I noticed, 제가 알아차린 시점으로 바뀐 거예요. 그리고 상황은 똑같은데 과거 이전에 제가 열쇠를 잃어버렸고 그게 과거까지 계속 이어져서 열쇠가 없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죠. 자,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. 나는 열쇠를 잃어버렸어 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I lost my key, I have lost my key 이 두 개의 말 중에 뭘 써야 좀 더 정확할까 라고 고민이 되실 수 있죠. 우선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려면 I have lost my key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. 현재 키를 잃어버려서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말로요. 이런 표현은 주로 영국에서 사용이 돼요. 반면에 미국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지만 주로 I lost my key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. 특이하죠.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고, 더군다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만 봤을 때 나는 열쇠를 잃어버렸어 똑같이 해석이 돼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문장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할게요. 화면에 보시면 두 개의 문장이 있는데 해석해 보시고 어떤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추측해 보세요. 첫 번째 문장을 살펴보면 우선은 무언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가 먼저 알아냈죠. 그래서 과거 시점은 그 당시가 되는 거고요. 과거 이전의 시점은 그 사람이 찾아낸 무언가 그 시점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사람이 무언가 과거 이전에 찾아냈는데 그게 과거까지 쭉 이어진 거죠. 이해가 되시나요? 해석을 해보면 그 당시엔 무언가 잘 알려지지 않았대요. 그리고 그가 무언가 찾아냈는데 아주 우연찮게 찾아냈어요. 그의 애완견 무가 그의 환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요. 문제는 두 번째 문장이에요. 이 문장은 일단 해석을 먼저 할게요. 그는 말년에 애견 애호가가 되었다. 그의 딸이 그에게 애견 무를 줬을 때, 우선은 화면에 보이는 방식대로 이해를 해볼게요. 우선은 이 과거 시점을 그의 인생 말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. 그리고 그의 딸이 과거 이전에 그에게 애견인 무를 준 거죠. 그런데 이때는
그가 애견 무를 받기 전에도 이미 훨씬 이전부터 애견 애호가였다. 그리고 그것이 그의 말년까지 쭉 이어졌다.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. 두 번째도 좀 비슷한 상황인데 이때는 말년 이전에 딸에게서 애견인 무를 받았는데 그 이후부터 애견 애호가가 돼서 말년까지 이어졌다. 이런 뉘앙스를 가지게 된 거죠. 물론 이때도 말년 이후의 상황은 따로 언급하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어요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.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. 그리고 앞으로는 이 완료 시제와 과거 시제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할 때는 해석으로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런 상황에 집중을 하셔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, 마지막으로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이러신 분들은 나는 열쇠를 잃어버린 상태였다, 나는 열쇠를 잃어버렸었던 상태였다, 이런 식으로 한번 번역을 해보세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.